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잘로 일타 강사 최사한 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블라인드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인의 평균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나왔을까요? 47점이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이 직장 생활의 만족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회사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이 만족도가 50점도 안 돼. 이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이 고달픈 거야. 이게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게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번아웃입니다. 이게 뭐예요? 타갖고 그냥 나가리 돼버리는 거지. 여러분 번아웃 경험 다 있으신가요? 저도 번아웃 경험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지? 일시정지된 줄 알았어. 뭘? 저는 없어요.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의미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재미, 그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성장, 그리고 또 뭐 성과, 뭐 인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인정도 또 뭐 고객에 대한 인정,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의 인정, 이런 여러 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가치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이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시간을 본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번아웃이 오니까 만족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지. 번아웃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를 다른 거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이 또 블라인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직장인들이 진짜 만족해야 하는 회사들을 쭉 순위를 매긴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위가 구글이었어. 구글 코리아. 뭐 구글이야 뭐 좋은 회사이기로 유명하죠. 뭐 근무 시간이 20% 자기 개발에만 쓴다고도 하고 뭐 식당 열나 맛있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글에 다님으로써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 이걸 조사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의 의미감이랍니다. 이 일의 의미감이 높을수록 내가 회사 생활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일의 의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했을 때 다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이거를 인사팀장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면담해봤고 핵심 인재도 관리도 해보고 저조차도 여러 가지 의미를 찾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구글 코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또는 이 회사를 바라보는 평가들이 사실 이걸로 연결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구글 코리아를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가 다니는 직장을 구글 코리아는 아니더라도 구글 코리아 같은 의미를 찾게 할 거냐,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아까 번아웃 얘기했어요. 번아웃. 타서 나가리죠. 이 번아웃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물론 이게 있어도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번아웃을 일단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목표의 유무입니다. 목표의 유무. 일단 목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까요? 목표에 대한 달성률이에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목표가 적절한지,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맞는지, 또 그 목표를 진짜 성취할 때 내가 의미를 찾고 뭔가 재미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 목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까지는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 연습을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시간을 지날수록 이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짧게 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목표를 한 번에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의 시간을 분석하고 우리 트랙커스에 있는 우리 직장인분들의 형편분들의 시간과 목표 달성 능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의 동인이 있더라. 이게 명제인 것 같아요. 한 개만 달성해보면 된다. 이걸 우리는 성공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성공 경험. 근데 회사에서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한 개만... 회사에서 일은 많지. 목표는 엄청 많은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것은 이 한 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성공 경험은 반드시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뭐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 할 때도 내가 판을 깨기 시작하고 뭔가 적을 이기고 퇴치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아이템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나만의 패턴을 확산시켜 간다고. 그러다가
스테이지가 올라가고 나의 레벨이 올라가고 하면서 게임이 재밌어지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중독돼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 일에 적용을 하면 한 개의 성공 경험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에 바보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패션 영업할 때 진짜 바보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인사팀에 가서 제가 어떤 리크루팅이라는 채용이라는 업무를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걸 칭찬을 받은 거야. 그게 성과를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아 이런 느낌이 성과를 내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텐션이구나. 이런 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성공 경험을 계속 확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채용도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교육도 해봤어. 개뿔 아니네. 그 다음에 또 제도 다뤄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경험을 3년차 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 여러분 사회초년생에는 전혀 늦지 않았다. 저도 3년차가 돼서야 이 작은 성공 경험 하나가 확산을 해가면서 여러 영역으로 제 직장생활 의미를 찾게 된 거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고객이 누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저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연봉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미를 쫓게 돼요. 의미를 쫓는 선택을 할수록 여러분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달성하면 될 이 한 개를 어떻게 꼽고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해야 될 일 진짜 많죠. 해야 될 일 많은 거를 일단 생각나서 그냥 다 적어. 이거를 우선순위 판단하는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일단 해야 될 거를 두 리스트로 다 적으세요. 두 리스트 1번, 자 2번, 그냥 쭉쭉쭉 다 적어. 그러면 열나 많은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 내용을 포커스 보드라는 테이블에다 넣는 거예요. 자, 중요도, 긴급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적으셨던 내용들, 이 내용들 중에 두 리스트 1번은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야. 1번. 그리고 2번도 뭐 여길 수 있어. 3번은 이쯤 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다 해보라고요. 5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적은 것들을 중요도와 긴급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중요하고 긴급도, 여기 제일 중요한 거겠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일단 뽑으세요. 이번 달에 또는 이번 주에 오늘 뭐 언제든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 데드라인까지 가장 중요하고 긴급도 높은 일이 뭔지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얘네들만 딱 놓고 보면 또 엄청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난이도하고 파급력. 여기 중에서 가장 난이도는 낮으면서도 파급력이 높은 게 뭔지. 여러분을 완전히 삶에 뭔가 성공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1, 2번, 뭐 3번, 4번 이런 게 있다. 그럼 난이도가 제일 낮으면서도 파급력은 높은 것들을 꼽아서 요 내용 한 가지만 목표로 잡는 거예요. 나는 이 데드라인까지 저 한 놈만 잡겠다. 저 한 놈만 조사 부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짜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한 개의 목표를 우리가 세팅을 했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시간 계획을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시간 계획이 아니라 배정입니다. 대체 언제 이걸 할 건지, 언제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를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단위로 계획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짧으면 뭐 시간 계획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좀 편할지 몰라도 얘가 임팩트가 되게 낮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내가 꾸준히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넣고 해보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목표에 대한 시간 계획을 하고 이것에 대한 시간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얘하고 목표가 일치가 되느냐. 끝나고 나서겠죠, 이거는. 내가 기록을 한 내용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20시간을 썼어. 그랬더니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 그러면 적정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다음 달에 이것보다 뭐 30%를 더 업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겠다. 뭐 매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30%면 시간도 30%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계획이라는 걸 할 때 대단한 기획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개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거. 딱 한 개만 기록해보고 한 개만 분석해보고 한 개만 달성해보는 거를 한두 번만 딱 해보세요. 이 한두 번만 해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성공 패턴은 굉장히 남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기록은요, 실제 내가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목표에 해당하는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기록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방해했던 요소 있죠? 이 시간을 못 지키게 만들었던 거. 그리고 이 목표가
뭐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방해했던 모든 요인들 이것들을 적어 놓으셔야 다음번 목표를 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짤 수 있어요. 시간을 배정할 때도 이 부분을 피해서 짤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의 예시를 하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시? 예시. 나를 방해하는 거는 이제 구피디라고 맨날 뭐 시켜. 아니요. 대표님의 목표가 뭔데요? 내 목표 2022년을 준비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완성하는 거. 그래서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시간 계획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 시간 4시간 다시 편성하자고 내가 얘기한 거야. 제가 모르는구나. 내가 오늘 안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 4시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런 것까지 또 이거 진짜 내 OKR을 보니까 내가 직접 일하는 시간이 없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컨텐츠 개발은 나밖에 못해. 근데 내가 지금 개발해야 될 과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기업들이 지금 난리 났잖아. B2B 요청이 지금 엄청 난리 나고. 났죠. 이거 지금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직 지금 요청이 뭐 쇄도하고 있어. 난리가 났어. 빠랬죠. 그 다음에 3번이 시간 관리.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다 했지 지금. 시간 관리. 그 다음 또 해야 되는 게 강점.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의사소통. 바쁘다. 이제 연락 많은 거야. 이 많은 내용들을 이건 내가 직접 개발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개발을 해서 그거를 우리 팀이 뭐하냐?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뭐 컨텐츠를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인데 내가 이걸 개발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시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아침에 이제 일어나갖고 오전 3시간은 내가 이것만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내 시간을 다 조정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는 미팅. 그래서 자기랑 미팅 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촬영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스밍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방송이나 뭐 세션이나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내가 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 표준 스케줄은 아예 요 시간을 박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매달 한 개씩 끝내기로 했어요. 이거 금방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집중해서 하면 이거 금방 못하겠어. 한 달에 하나씩 끝내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훈련의 기간이 7년, 10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거를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원래 예전부터 그 타임 트래커라는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 관리계 뭐 지금 아주 1등 플래너가 됐는데 이거의 베이직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목표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냥 따라만 오면 되게 템플릿도 만들고 예시도 넣고 막 이렇게 만든 플래너예요. 유명했던 이 타임 트래커 플래너는 프로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 이거를 쉽게 정말 쉽게 딱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는 목표 한 가지만 딱 뽀갤 수 있는데 최적화된 이 목표 훈련 연습에 타임 트래커 베이직이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요, 와디즈 펀딩으로 오시는 겁니다. 저 아래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에 제가 박아놓은 링크 들어보셔서 알림 신청만 해두셔도 그냥 이거 돈도 안 들어요. 알림 신청만 해두셔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빨리 또 가장 싸게 이걸 바로 겟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슈퍼 얼리 하시려면 꼭 알림 신청 하셔야 돼요. 그거 되게 빨리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이거 펀딩 해보니까요, 슈퍼얼리가 제일 싸거든요. 그리고 혜택이 제일 많아요. 근데 슈퍼얼리를 하려면 알림 신청 꼭 해놔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펀딩 시작하고 나자 거의 뭐 얼마 안 되고 슈퍼얼리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랜딩페이지 쭉 보시고 내년에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에 나 한번 해결해 보겠다. 나는 진짜 직장생활의 의미와 목표를 찾아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알림 신청해 두시고 알림이 딱 뜨는 순간 바로 펀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가 일단 시작이에요. 그거 가지고 제가 올해 마무리 내년 초 계속 이 타임 트래커 가지고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